북한 당국의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외무성 소속 엘리트 외교관 1명,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자의 행방불명은 철저히 계획된 실종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미 그들은 국경을 넘은 후였고 결국 중국과 북한 당국의 추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탈북이 유럽 주재 시절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 위험한 작전의 설계자는 누구였는지, 외교관은 해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특권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걸었는지.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모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집안을 돌보시는 주부였어요.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실 벽에 걸린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죠. 오늘도 당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되뇌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옥수수밥에 된장국, 김치가 전부였지만 어머니는 늘 정성껏 차리셨죠. 잘 먹고 다녀와라. 외무성 일이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외교관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외무성까지는 전차로 30분이 걸렸습니다. 출근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은 언제나 깨끗했어요. 거리마다 선전구호가 걸려 있었죠.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최후 승리를 향해. 사람들은 모두 배지를 달고 걸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가슴에 배지를 달았죠. 외무성 건물에 들어서면 긴장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해야 했어요.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외국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는 건 당에서 허락한 부분뿐이었죠. 빨간 줄이 그어진 기사들은 절대 읽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누가 부위부에 보고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충성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인사법이었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배식을 받으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대화 내용을 언제 누가 보고할지 몰랐으니까요.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안전한 대화였어요. 일주일에 3번은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아침 인사를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말해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받았습니다. 퇴근 후엔 인민반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있었죠.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몇 호 집은 이번 주 청소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몇 호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보고해야 했어요.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우리 둘뿐이었죠. 오늘 하루는 어땠니? 어머니가 물으시면 저는 괜찮았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집안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배급소에 가서 배급을 받아오고 인민반 활동에 참여하고 아파트 청소 당번을 서셨죠. 당에서 주시는 은혜에 보답해야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어머니의 눈빛이 슬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매일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장군님의 현지 지도 소식,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규탄하는 내용. 저는 그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것밖에 없는 걸까? 밤이 되면 잠들기 전 책을 읽었습니다. 외국어 대학을 나온 덕분에 영어책을 볼 수 있었죠. 물론 당에서 허락한 책들 뿐이었지만요. 셰익스피어를 읽으면서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어느 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혁아, 넌 똑똑한 아이야. 하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품고 있는 의문들을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책, 좋은 아파트, 배급.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늘 감시받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외무성에서 발령이 났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주재 외교관으로 선발된 거예요. 30살이 되던 해였죠. 당에서는 조국의 얼굴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출국 전 한 달간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적국의 사상적 공세를 경계하라. 자본주의의 타락상에 현혹되지 마라. 매일 같은 말을 들었죠. 서약서도 여러 장 썼습니다.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 당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제 짐을 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었어요. 12시간을 날아 베이징을 거쳐 브뤼셀에 도착했죠.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리가 너무나 달랐어요. 평양처럼 선전구호가 없었습니다.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도 없었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었어요. 누가 감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대사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을 살폈죠. 도청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양에서처럼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대사관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거리를 걷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신문 가판대에서 자유롭게 신문을 골라 샀어요. 정치인을 비판하는 만평이 그대로 실려 있었죠.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주위를 살피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죠. 총리가 완전 무능해. 다음 선거에서 바꿔야 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당장 잡혀갔을 말들이었어요. 주말이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갖 종류의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과일, 고기, 빵, 과자.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죠.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받는 게 전부였는데요.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았어요. 아무도 굶주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본 사람들과는 얼굴색부터 달랐죠. 건강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의문이 커졌어요. 대사관에서는 늘 긴장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했어요. 너 어제 어디 갔었어? 누구랑 얘기했어?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했죠. 보이부 요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일과가 끝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금지된 책들이 수두룩했죠. 한국에 관한 책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 손이 떨렸지만 한 권을 샀어요. 밤에 몰래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나와 있었어요.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거짓말이야.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은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인터넷 카페에도 몰래 갔습니다. 처음으로 구글을 켜봤어요. 노스코리어를 검색했죠.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증언.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야기인가 싶었죠. 유튜브에서 탈북자 영상을 봤습니다. 한 여성이 울며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지옥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말하는 내용들이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북한에서 봤던 것들이었죠.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웃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도 나왔죠.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인 건가? 우리가 비정상인 건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양에서 배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본주의가 타락했다고 배웠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제가 악의 축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사람들은 자유로웠어요. 밤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홀로 계신 어머니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를 여기로 모셔올 수 없을까?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 준비를 하라. 3년 임기가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보이브에서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죠. 제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마지막 밤 브뤼셀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을 봤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머니도 저렇게 살게 해드리고 싶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밖은 회색빛이었어요. 브뤼셀의 화려한 색깔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마중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무 수고했습니다. 인사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바로 보이브로 끌려갔습니다. 일상적인 절차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신문을 받게 될 거라는 걸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는 여전히 선전구호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보이브 건물은 음산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신발 소리만 울렸어요. 신문실 문이 열렸죠. 철제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앉아. 보이브 요원이 말했습니다. 예의 없이 반말이었어요. 외교관인 저에게도요. 벨기에에서 뭐 했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근무했습니다. 대사관 업무를 봤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주말엔 뭐 했나?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거짓말 말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동무가 서점에 간 거 다 안다. 인터넷 카페에도 갔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누구를 만났나? 무슨 책을 읽었나? 인터넷에서 뭘 봤나? 저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봤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 대사관 동료가 다 봤다더군.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나흘째 되는 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어머니가 뛰어나오셨어요. 진여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죠. 엄마 괜찮아요? 나는 괜찮단다. 내가 걱정됐지. 어머니도 보이브에 불려가셨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해외에서 뭘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대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죠. 엄마한테까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통받고 계셨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물건들이 조금씩 움직인 흔적이 있었죠. 엄마 집에 누가 왔었어요. 응, 인민반장이 몇 번 왔더구나. 검열한다고. 밤에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진여가 조심해야 한다. 지금 너를 의심하고 있어. 알아요, 엄마. 무슨 생각하지 마라. 위험해.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유럽에서 본 세상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풍요로운 삶. 북한으로 돌아온 지금 모든 게 감옥 같았죠.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외무성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해외파는 조심해야 해. 사상이 오염됐을 거야.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어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죠. 예전 동료가 지나가면서 힐끗 봤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김진혁 동무는 해외에서 사상적 오염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저는 일어나 해명해야 했죠.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합니다. 해외에서도 혁명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선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사가 불렀어요. 김진혁 동무 당분간 대외 업무에서 배제하겠네. 문서 정리나 해. 사실상 좌천이었죠. 퇴근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행이었죠. 매일 같은 사람이 뒤에 붙었습니다. 슈퍼에 가도 인민반 회의에 가도 항상 누군가 지켜봤어요.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진혁 동무지? 내일 아침 9시에 보입으로 나오시오. 다시 시작이었어요. 또 신문을 받게 될 거였죠.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혁아,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괜찮을 거예요, 엄마.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어머니도 위험해. 브뤼셀에서 본 자유로운 삶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웃던 모습이요. 새벽녘 결심이 섰습니다. 탈출해야 한다고요.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잡히면 총살당할 거였죠.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결국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 왜 아들아?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저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디로 간다는 거니? 한국이요. 남쪽으로 가야 해요. 그게 가능하겠니? 해봐야죠.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알았다. 엄마는 내가 가는 곳에 갈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보였어요. 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감옥이었죠. 빠져나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보이부 출두 시간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출두하지 않기로요. 오늘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탈출 계획을 시작해야 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이부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김진혁 동무 왜 안 나오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교관 시절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 일꾼이었어요. 그가 한 번은 술김에 말했죠. 국경 넘는 방법 아는 사람 있어. 당시엔 듣고 흘렸는데 이제 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형님, 저 좀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전화로 말 못합니다. 시내 외곽의 술집에서 만났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형님, 저 나가야 합니다.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 미쳤나? 외교관이? 이대로는 못 삽니다. 보이부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가족은? 어머니랑 같이 갈 겁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죠. 함경북도에 사람이 있네. 브로커야.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 얼마나요? 1인당 1000달러는 있어야 해. 둘이면 2000달러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마련하겠습니다. 정말 하겠다는 건가? 네, 형님. 집에 돌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돈이 필요해요. 얼마? 2000달러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엄마 금반지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주신 금반지를 갖고 계셨어요. 유일한 재산이었죠. 그건 내 아버지 유품인데. 엄마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목숨이 달렸어요. 어머니가 오래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가져와라. 서랍에서 금반지를 꺼내셨어요. 금목걸이도 함께요. 이것도 팔아라. 엄마. 괜찮다. 물건이 뭐가 중요하니? 우리가 살아야지. 암시장에 나갔습니다. 금을 파는 건 불법이었지만 다들 했어요. 장마당 뒤편에 한 남자를 만났죠. 얼마 줄 수 있어요? 1500달러. 너무 적은데요. 싫으면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을 넘겼어요. 달러를 받았죠. 부족한 돈은 제 월급을 모아둔 걸로 채웠습니다. 외교관 월급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무역 일꾼 형님이 연락처를 줬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 아무는 고향 친구라고 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고향 친구 소개받았습니다. 언제 출발하나? 최대한 빨리요. 함경북도 무산으로 와. 거기서 만나세. 어떻게 가죠? 여행 증명서 필요해. 구할 수 있나?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평양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수였습니다.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저한테 허가가 날 리 없었어요. 위조해야 했습니다. 외무성에 아직 제 직인이 남아 있었어요.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졸고 있는 틈을 타서요. 서류함을 뒤졌죠. 빈 여행 증명서 양식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죠. 직인을 찍었습니다. 평양 함경북도 무산 친척 병문안. 날짜를 적고 서명을 위조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둠 속에서는 통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엄마 것도 만들었어요. 정말 가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렵니다, 엄마.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내가 결정했으니 따를게.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운 몇 벌 세면도구.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 한 장을 챙기셨죠. 이건 꼭 가져가야 해. 네, 엄마. 출발 전날 밤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거실에 초상화를 봤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은이요. 매일 아침 인사하던 그 초상화요. 이제 안녕입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여가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살 거예요, 엄마. 꼭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 가요. 내가 본 그곳. 정말 좋더냐? 네, 엄마.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요. 두려움 없이요. 그럼 엄마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소 지으셨어요. 희망이 담긴 미소였죠. 네, 엄마. 꼭 그렇게 살게 해드릴게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죠. 조심히 가자, 엄마. 그래, 아들아. 역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표를 끊었어요. 무산까지 2장이요. 여행 증명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영무원이 훑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거였죠. 기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객차였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죠.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괜찮아, 엄마.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위험은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에겐 감옥이었죠. 이 땅 어디에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12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열이 2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증명서를 보여줬죠.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도시였죠. 공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고향 친구? 네, 따라와. 우리는 그를 따라갔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났죠. 어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오늘 자. 내일 밤에 출발한다. 강은 언제 건너요? 내일 밤 11시. 순찰대 교대 시간이야. 돈을 건넸습니다. 2,000달러였어요. 그가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해둬. 내일은 생사가 갈리는 날이야. 어머니와 마주 봤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꼭 살자. 네, 엄마. 꼭 살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두만강을 건너야 했어요. 잡히면 총살이었죠.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이었죠. 저 강만 건너면 북한을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봤습니다. 편안해 보이진 않았어요. 계속 뒤척이셨죠. 엄마를 지켜야 해.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다음 날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밥을 가져왔죠. 많이 먹어도 힘들 거야. 하지만 묵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거의 드시지 못하셨어요. 엄마 좀 드세요.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 먹어야지. 억지로 한 숟가락 드셨죠.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긴장이 더 커졌습니다. 브로커가 검은색 옷을 가져왔어요. 이거 입어. 밤에 안 보이게.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죠. 어머니 것은 좀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발끈 단단히 묶어. 뛰어야 할 수도 있어. 브로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뛰어야 한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총 맞아 죽는 거지.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깔렸어요. 시계를 봤죠. 10시였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무서우면 말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도 차가웠어요. 제 손을 잡으셨죠. 진혁아, 엄마가 너 때문에 짐이 되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없으면 전 못 가요. 엄마가 느리면 천천히 가면 돼요. 제가 엄마 손 놓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브로커가 일어났어요. 출발한다. 조용히 따라와. 우리는 집을 나섰죠. 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어요.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어요. 앞 사람을 놓칠까봐 어머니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엄마? 응, 괜찮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췄어요. 여기부터 기어가야 해. 소리 내면 안 돼. 앞을 보니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국경 철책이었어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이 느껴졌어요. 브로커가 앞서 기어갔죠.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셨어요. 천천히, 엄마. 천천히. 철조망 아래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뚫어놓은 거였어요. 여기로 빠져나가. 빨리. 브로커가 속삭였죠.
저는 어머니를 먼저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철조망에 옷이 걸렸어요. 작은 신음이 났죠. 엄마 참아요. 조금만. 조심스럽게 옷을 떼어냈습니다. 피가 났어요. 괜찮아, 계속 가. 저도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사에 손이 긁혔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죠. 이제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저기 보이지?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야. 브로커가 가리켰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헤엄쳐야 해요. 아니, 물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돌이 미끄러워.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대야. 빨리 내려가. 서둘러 강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발목까지 차올랐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엄마. 알았어.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허벅지까지 올라왔죠. 어머니가 비틀거리셨습니다. 엄마. 얼른 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야? 순찰대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빨리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물을 헤치며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엄마. 일으켜 세웠죠. 뛰어야 해요. 쏜다.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튕겼어요. 엄마 숙여.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총소리가 계속 났죠. 탕탕탕. 귀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거였습니다.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이었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브로커가 외쳤죠.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올라갔습니다. 강둑에 올라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도 주저앉으셨죠. 해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정말. 정말? 네, 여기는 중국이에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어요. 순찰대의 불빛이 강 건너편에서 움직였죠.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일어나 빨리.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브로커가 재촉했어요. 중국 공안이 잡으면 북송된다고 했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죠.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차가 출발했어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섭고 안도되고 슬프고 기뻤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죠. 우리 살았어, 엄마. 살았어요. 그래. 살았구나.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한테 미안하구나. 조국을 버리고 왔으니.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내려. 작은 집 앞이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숨어 지내. 중국 공안한테 들키면 끝이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고 좁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훈춘이야. 중국 국경 도시. 얼마나 있어야 해요? 한두 달? 상황 봐서.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엄마. 괜찮아. 그냥. 힘이 풀려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죠. 젖은 옷을 벗고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북한은 떠났어요. 근데 여기도 위험하다며? 잠시만요. 곧 한국 갈 방법을 찾을게요. 한국.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저도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손에 난 상처가 쓰라렸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죠.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향해 가는 길 위의 별이었어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드신 거예요. 저도 눈을 감았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쉬어야 했어요. 긴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눈을 뜨니 낮이었습니다. 어제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깊이 잠들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계셨죠. 일어났니? 네, 엄마. 주무셨어요. 조금.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밖을 볼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들어왔죠. 일어났어? 밥 먹어.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것과 비슷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 들키면요? 북송이지. 다시 북한으로 보내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조용히 있을게요. 소리도 내지 마. 이웃이 신고할 수 있어. 작은 방에 갇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창밖도 볼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밤마다 기침을 하셨죠. 엄마 괜찮아요? 응. 감기인가 봐.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없잖니. 신분증이 없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신분증도 여권도 없었죠. 병원에 가면 잡힐 수 있었습니다. 약이라도 사올게요.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열도 나셨죠.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다니까.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약 좀 구해주세요. 어머니가 아파요. 돈 있어? 얼마요? 100위안. 또 돈이었어요.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제발 약 좀 사다 주세요. 브로커가 돈을 받아 나갔죠. 한참 후에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어. 감기약이야. 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맙다 아들아. 약을 드신 어머니는 다시 누우셨어요. 저는 어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죠. 뜨거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했어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어머니가 더 아파질 거였습니다. 한국으로 빨리 가야 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와서 말했어요. 베이징으로 가야 해. 베이징요? 거기 한국 대사관 있어. 그리로 가면 도와줄 거야. 어떻게 가요? 이 버스 타고 가.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해. 얼마요? 1인당 500위안. 둘이면 1000위안. 또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못 가지. 브로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계속 썩을래? 방법이 없어요. 돈 더 내던가 아니면 여기 남던가. 절망스러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고 계셨죠.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제가 일하면 안 될까요? 일? 신분증 없는 내가? 몰래라도. 위험해. 들키면 바로 신고당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 몰래 나갔어요. 밤에 조선족 식당을 찾아갔죠.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 있어? 없는데요. 그럼 안 돼. 여러 곳을 돌았습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에서 주인이 말했죠. 설거지는 할 수 있어. 하루에 50위안. 감사합니다. 한 달간 밤마다 나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튼 정도였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요. 1000위안을 모았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브로커에게 돈을 주었죠. 베이징 갈 수 있어요. 그래, 내일 출발하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내일 베이징 가요.
정말? 어떻게? 돈 마련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했구나, 아들아. 다음 날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장거리 버스였어요. 베이징까지 12시간 걸린다고 했죠. 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지나갔어요. 드넓은 땅이었죠.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도 건물도 모든 게 달랐어요. 중간에 검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버스에 올라왔어요. 신분증. 가슴이 철렁했죠. 다른 사람들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저희는 브로커가 끼어들었어요. 조선족이에요. 신분증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럼 안 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브로커가 돈을 쥐어줬습니다. 경찰이 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엔 꼭 가져와. 지나갔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을 달렸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큰 도시였죠.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높았습니다. 사람도 차도 많았어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예요? 저기 멀리 있어. 택시 타고 가야 해. 돈이. 이건 내가 낼게. 대신 대사관 가면 끝이야. 난 빠져.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달렸죠.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니? 네, 엄마. 이제 진짜 자유예요.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죠. 저 문만 들어가면 안전할 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으로 걸어갔어요. 경비가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으로 연락을 했어요. 곧 한국 사람이 나왔죠.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와 안았죠. 우리는 울었습니다. 3달간의 도망이 끝난 거였어요.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3달 전이요.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다시 잡혀가진 않을까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안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살았어요. 정말. 정말이니? 네, 엄마. 이제 한국 갈 수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해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왜 탈북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관이었던 것, 유럽에서 본 세상, 귀국 후의 감시, 그리고 탈출까지요. 직원은 꼼꼼히 기록했어요. 외교관이셨다면 귀순이 아니라 탈북인가요? 네, 저는 체제를 거부합니다. 자유를 원해요.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죠. 일주일간 대사관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안전했어요. 식사도 제공됐죠.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대사관에서 의사를 불러줬죠. 폐렴 초기 단계입니다. 약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들아, 여기 사람들 참 친절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엄마. 한국 가면 더 좋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제가 유럽에서 본 것처럼요. 일주일 후 직원이 불렀습니다. 한국 가는 절차를 시작하죠. 태국을 경유할 거예요. 태국이요? 네, 거기서 임시보를 받고 한국으로 갑니다. 언제 출발해요? 내일 비행기표 준비됐어요.
내일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갔습니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이었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죠. 처음 보는 규모였습니다. 여권입니다. 직원이 임시 여행 증명서를 줬어요. 이걸로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거예요.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짐 검사를 받았어요. 긴장했지만 무사히 통과했죠. 탑승구로 가세요.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큰 여객기였죠. 엄마 저거 타요. 저렇게 큰 걸? 네, 태국까지 5시간 걸려요. 하늘을 5시간이나 난다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어머니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셨죠. 여기가 비행기 아니구나. 네, 엄마. 곧 이륙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지더니 떠올랐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무서워요. 아니, 신기해서.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진짜 떠나는구나. 북한에서, 중국에서.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드시겠어요? 네, 주세요. 오렌지 주스였어요. 어머니께도 드렸죠. 엄마 드세요. 이게 뭐니? 오렌지 주스요. 맛있어요. 어머니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머 달고 맛있네.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웃음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나왔습니다. 기내식이었어요. 쌀밥 반찬 고기가 있었죠. 엄마 드세요.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다 먹어도 돼요. 어머니는 조금씩 드셨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셨으니까요. 저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죠. 5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방콕에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땅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방콕 공항이었어요. 엄마 도착했어요. 여기가 태국이니? 네, 엄마. 여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 탈 거예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웠어요. 열대 기후였죠.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차를 타고 임시보호소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 됩니다. 한국행 비행기표 준비 중이에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었죠. 엄마 여기서 쉬어요. 고맙구나 아들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엄마 모시고 나온 거예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꼭 안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 타세요. 드디어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평생 꿈꿔온 자유의 땅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깨어 계셨어요. 진혁아 안 자니? 네, 엄마. 잠이 안 와요. 엄마도 그래. 너무 떨려서. 좋은 떨림이에요, 엄마.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니? 일단 어머니 건강 챙기고 싶어요. 그 다음엔 공부하고 싶어요. 자유롭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한국 가요. 그래. 우리 집에 가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태국이 멀어졌어요. 북쪽으로 날았죠. 한국을 향해서요. 5시간 후면 도착할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아름다웠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기대와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북쪽으로 날았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깨웠죠. 엄마, 일어나세요. 한국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 네, 창밖 보세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빌딩들, 도로, 차들. 모든 게 반짝였죠.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도착했다. 진짜 한국에 왔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는 해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한 긴 여정이 끝난 거예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통로를 걸어 나왔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섰죠. 넓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갔어요. 탈북민 신고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따라갔어요. 별도의 방이 있었죠. 여기서 간단한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외교관이셨군요. 귀순이라기보다 탈북이시네요. 네,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 나온 사람과 면담했습니다. 북한 정보를 물었어요. 외교관으로서 알고 있는 것들을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협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거예요.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거기서 석 달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산속의 조용한 곳이었죠.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시게 될 거예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죠. 엄마, 여기서 좀 쉬어요. 그래, 고맙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률, 문화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유선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투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있죠.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휴대폰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었어요. 이걸로 뭐든 검색할 수 있어요.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신기했죠. 손안에 세상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마음껏 봤습니다. 브뤼셀에서 몰래 보던 그 드라마들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어요.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하나원 밖으로 외출하는 날이었어요. 진열대를 보며 감탄했죠.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봤습니다. 과일, 고기, 과자.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이요. 엄마, 이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드세요.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한국 돈이었어요. 정착금으로 받은 거였죠. 감사합니다.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어요. 강요된 게 아니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수료식 날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회로 나가세요. 수료증을 받았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겼구나.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것이었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보여요? 저 불빛들이요. 응, 보여. 저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자유롭게요.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외교관 경력과 영어 실력을 살려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죠. 제 노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으셨죠. 아들아, 엄마 이제 괜찮아. 다행이에요, 엄마.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니 저절로 낫는구나.
주말이면 공원에 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웃으며 놀았죠. 엄마, 저 사람들 보세요. 행복해 보이죠? 그래, 정말. 우리도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네, 이미 되고 있잖아요. 엄마도 웃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어요. 정치외교학과였죠. 북한 문제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탈북민 대학생 모임이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죠. 우리 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시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정부는 책임져라. 처음엔 놀랐죠. 북한이었다면 다 잡혀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구나.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은 거구나. 감동했습니다. 선거일이 왔습니다. 생애 첫 투표였어요. 투표소에 갔죠. 기표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내 선택이 반영되는구나.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게 자유구나. 눈물이 났죠.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투표했어요. 그래? 신기하지? 네, 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게 실감나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지금 저는 35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어요. 대학을 다니며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있죠.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끔 북한 친구들 생각하신다고 하시지만 여기 와서 행복하다고 하세요. 자유로운 게 최고야.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평양에 가서 옛날 우리 집을 보는 거죠. 그때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요. 이 모든 게 자유니까요. 북한에 있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가능합니다. 저와 어머니가 증명했어요.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요. 자유를 나눠주셔서요. 저는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겠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예요. 저도 그 빛 중 하나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진혁아, 밥 먹자. 네, 엄마. 갈게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예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자유롭게 먹고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